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김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저널 미팅의 논문은 CNN-based chest infection diagnostic model, a multi-stage, multi-class, isolated and developed transfer learning framework라고 하는 논문을 준비해 봤고요. 해당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igent System이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은 7.0의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으며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논문을 정하게 된 이유는 엄청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논문들을 쭉 검색을 하다가 한동안 유행했던 코비드-19과 관련된 논문이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가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보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단락별로 이 저자들이 어떤 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XBB 등과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신 변종은 이전 변종들보다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항체를 우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이 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RT-PCR과 같은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바이러스 돌연변이와 새로운 변종으로 인하여 테스트 기술 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앙상블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당 단락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체스트 엑스레이 또는 방사선 촬영, 또 CT 등과 같은 다양한 영상 기술은 심한 폐 감염과 같은 이상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AI를 활용한 CNN 기술은 영상에서의 어떤 패턴 및 클러스터를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조기 감지를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이런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인데요. 네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다른 단락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단락에서는 CNN을 사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지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러한 기술은 엑스레이나 CT 스캔 및 폐 초음파 이미지에서 고도의 정확도를 보였다 라고 하는 선행 연구들의 성공적인 결과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간략하게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이렇게 2가지의 체스트 엑스레이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검증이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비드-19 검출 데이터셋으로, 이 데이터에는 총 이제 24,834개의 체스트 엑스레이가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인,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폐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들의, 그러니까 환자들의 체스트 사진과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 섬유화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인데요. 이 섬유화라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특정한 이유로 장기 일부가 굳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모니아라고 하는 폐렴에 걸린 환자들의 사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튜버큘로시스라고 하는 결핵에
5개 걸린 환자들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어서 총 5개 그룹으로 이 해당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이 걸린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해당 데이터셋에는 총 3,418개의 스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앞에 사용한 데이터셋과 다르게 이제 3가지의 그룹으로 이미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폐 사진과 그다음에 코비드-19 걸렸던 사람과 그다음에 뉴모니아, 그러니까 폐렴에 걸렸던 환자들의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설명을 간략하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논문에 제시를 하고 있고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뭐 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이제 투클래스 데이터셋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클래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의 수에 따라서 가장 잘 나온 분류 성능을 가지고 다시 트랜스퍼 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는 이제 포클러스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수행을 했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그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의 전처리 과정으로는 이런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잡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노이즈와 관련된 영역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연구의 데이터셋이 2가지 종류였는데요. 이 2가지 종류 모두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크기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 데이터셋의 이미지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227 x 227 픽셀로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이 해당 연구에 사용된 거는 이제 2가지 모델이라고 잠깐 언급을 또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아이솔레이티드 딥러닝 네트워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트랜스퍼 러닝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솔레이티드 딥러닝 네트워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당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훈련을 하고 또 사전 정보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냥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처럼 어떤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모델,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존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도 해야 하고 검증도 해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티드 딥러닝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탠다드한 CNN의 주요 구성 요소는 피처 익스트랙션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체스트 엑스레이 영상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이솔레이티드 CNN 기반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고 하고요. 이 모델을 사용해서 처음에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은 노멀과 코비드-19을 분류하기 위해서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 아이솔레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투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수를 이제 16레이어, 19레이어, 22레이어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사용을 해서 가장 옵티멀한 레이어 수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의 인풋 데이터는 엑스레이의 픽셀 값으로 구성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19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고, 이제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아이솔레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이렇게
그림으로 재현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19레이어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19레이어를 바탕으로 모델의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리절트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연구에서 사용한 트랜스퍼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전에 설명드린 이 아이솔레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러닝은 모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아이솔레이티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해당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바로 2클래스를 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이었죠. 근데 이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솔레이트의 이제 마지막 3개인,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전까지의 학습되어 있는 웨이트들은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 픽스를 시켜놓고, 이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결국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였으니까 이제 그 4클래스에 맞게 풀리 커넥티드와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다시 훈련시켜서 사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결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 첫 번째 결과에서는 코비드-19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멀한 사람들의 체스트 엑스레이와 코비드-19에 걸렸던 사람과 파이브로시스, 그다음에 뉴모니아, 튜버클로시스에 걸린 환자들 5개의 클래스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이 표에 나와 있는 레지네지라든가 뭐 구글렛, 인셉션 V3 등과 같이 공개된 사전 훈련된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밸리데이션, 어큐런시를 보면은 이제 이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에서 꽤 합리적인 분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사전에 훈련된 모델의 이제 훈련 시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온 것을 확인을 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훈련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아이솔레이티드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이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5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아이솔레이티드 딥러닝 모델의 분류 성능을 이제 테이블 3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 2와 테이블 3를 비교해 보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는 훈련 시간을 보면은 거의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밸리데이션 어큐런시를 비교를 하면 이미 사전 공개된 이제 사전 학습된 이런 모델들을 사용한 것보다는 낮은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과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이솔레이티드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제 노멀과 코비드-19 두 가지를 분류하는 2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가장 옵티멀한 레이어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2클래스를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19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 98.85%인 가장 분류 성능을 나타내서 이 모델로 이제 4클래스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4클래스를 위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하였을 때는 97%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고 이 논문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코비드-19의 발생 과정과 중요성을 소개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탐구했던 선행 연구를 소개하였고요. 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사전 훈련된 딥러닝 모델이 코비드-19 진단에 탁월한 분류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트레이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짧은 교육 시간과 높은 정확도를 갖는 다단계 딥러닝 전략을 제안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스트 엑스레이를 정상과 환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여 19레이어, 그러니까 19레이어의 CNN 모델을 기반으로 환자 그룹을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여 분류를 수행하였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체스트 엑스레이를 코비드-19, 그다음에 파이브로시스, 그러니까 섬유화, 뉴모니아인 폐렴, 그 다음에 튜버클로시스인 결핵과 같은 다양한 범주를 분류하는 데 성공을 했고,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코비드-19 및 다른 흉부에서 어떤 발생하는 질병을 신뢰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